그 사람의 속마음, 유권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선 후보들의 속마음일 겁니다. 정치와 정책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싶은 것, 이것이 모든 유권자들의 바람일 건데요. 그래서 저희 동아일보가 대선 후보 4명의 5명에게 그들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질문 7가지를 던졌습니다. 그중에서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4명의 후보가 답을 해왔습니다. 질문 5가지에 대한 답은 토요일자 동아일보에 독점 공개해드렸고요. 나머지 질문 2개에 대한 대답, 저희 뉴스뱅크가 오늘 독점으로 공개를 해드립니다. 네, 가장 사적인 질문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물어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사적인 질문인데요. 하나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물었습니다. 함께 저녁 식사를 단 한 명과 하고 싶다면 누구와 함께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문재인 후보부터 볼까요? 기호 1번이니까요. 문재인 후보는 뭐라고 대답했을지 한번 맞춰보시죠. 이현종 의원님. 글쎄요,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 보기 보세요. 보기를 보십시오. 네. 청년이 있고요.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이 있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중에서는 사실 카톨릭 신자는 문재인 후보. 신자거든요. 너무 빠르게 네, 그렇죠. 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아니면 종교 중에서 네. 이 카톨릭 신자는 문재인 후보밖에 없으니까. 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부인과 혼배 성사를 통해서 네. 근데 이제 하여튼 뭐 상당히 열심히 나가는 분은 이제 네. 문재인 후보고 또 이제 예. 문재인 후보가 좀 이게 그 어떤 면에서 아니 근데 이 의원님 예. 맞추셨는지 안 맞추셨는지 제가 답을 한번 볼게요. 답을 볼까요? 자, 문재인 후보 답 보여주세요. 주십시오. 맞네. 아유, 정확합니다. 예. 네. 마치 짠 것처럼 아주 짠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 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어떤 뭐 겸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이제 문재인 후보가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보면 문재인 후보보다 성품 같은 거 좀 잘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문재인 후보가 천주교 카톨릭 신자인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프란치스코 교황 이분이 갖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그 상징이기 때문에 아마도 카톨릭을 넘어서서 전 국민들에게 많은 그 위안을 주는 전 지구적인 그 존경받는 그 성인 반열에 오르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네. 프란치스코 교황을 선택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막에서도 소개가 되고 있지만 한 끼 식사하는 동안에 큰 축복이 될 것 같다 하면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올라갈수록 내려가야 한다. 그 부분을 좀 마음에 새기고 싶다 해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예. 다음에 이제 홍준표 후보 볼까요? 이재명 네. 기자는 안 됩니다. 이 기사를 쓰신 분이기 때문에 답을 알아요. 홍준표 후보는 제가 누구한테 물어볼까 생각을 해봤더니 역시 박지원 변호사가 어울릴 것 좀 같은데. 100% 맞출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홍준표 후보 좀 아시지 않나요? 예, 잘 그죠? 안다기보다는 예. 그 자, 나머지 3분 중에서 누굴까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 홍준표 지금 트럼프도 변호사가 없고 네. 오바마는 만날 리가 없고요. 문제 질문하는 분입니다, 옛날에. 네. 아, 그렇죠. 예. 아내하고 아마 식사를 한다 그랬을 겁니다. 청년이나 뭐 오바마, 트럼프도 아니고 오바마를 만날 리는 없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아내가 정답일 네.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일단 답부터 볼게요. 예, 한번 보시죠. 자, 맞을 것 홍준표 같은데요. 후보 답 보여주세요. 네. 정확합니다. 이게 뭐 지금 트럼프나 뭐 청년들 만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결국 이제 선택지가 있으니까 아내가 되는 게 맞는데 그 이유는 최근에 뭐 설거지 발이라든지 네. 그 뭐 발전제 발언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기 때문에 여성 비하 부분 그런 것 때문에 아내를 좀 간 걸로 보이고요. 네. 특히 사실은 좀 달라요. 실제로 제가 인터뷰를 좀 해보니까 네. 이 정치 되기 전부터 해가지고 2번 정도 11시 이후에 집에 들어갔다 그래요. 아. 9번이요. 무조건 11시, 10시 전에 파하고 간 그 정도로 상당히 가정적인데 또 이미지 자체가 조금 보수적이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진짜로 식사를 거의 집에서 많이 먹는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 그대로 있는 말을 했지 않을까. 그래서 아내라고 선택한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사실은 조금 저는 의외였어요. 홍준표 후보가 요즘 강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좀 뭔가 이제 강한 지도자라든지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아내라는 굉장히 이제 그래서 이제 인간적인 모습을 봐서 저는 좀 네. 의외였다고 생각이 근데 되고. 요즘 식사를 집에서 하면 별로 부인들이 안 좋아합니다. 그런가요? 근데 요즘에는 아내분하고 식사할 기회가 없어서 그래서 하고 싶다 이런 취지로 답을 하셨더라고요. 애처가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답변만 보면요. 자, 안철수 후보는 기호 3번이니까 뭐 2개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그냥 답을 바로 볼까요? 근데 어려워요. 청년도
맞을 것 같고 오바마도 맞을 것 같은데 서영호 소장이 아까부터 내가 3번을 맞추겠다고. 맞추십시오, 한번.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지금까지 네. 그 주로 50대 이상의 유권자들의 인기를 얻어서 네. 포스터라든가 TV 광고는 청년들이 좋아하는 네. 파격적 이미지, 변화, 미래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청년이 아닐까 좀 단정하고 아,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맞는지 맞지 않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답 주십시오. 안철수 후보. 틀렸습니다. 그렇게 맞추겠다고 저한테 사인을 보내시더니 네. 안철수 후보는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얘기를 했네요. 이재명 기자, 이거 왜 이런 거죠? 본인의 컨셉과 관련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네. 후보는 오바마 대통령 얘기하면서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만큼 소통과 그다음에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까지도 포섭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소통력이 뛰어났다. 네. 그 점 하나 들었고요. 또 하나는 네. 위기관리 능력을 들었습니다. 2008년 외환위기를 극복했던 대통령이고 당시에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그 미국에 여러 위기가 있었지만 그걸 극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네. 어쨌든 소통력도 관련된 거지만 또다시 그 공화당 같은 그런 정적들과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결국 그런 것들을 배우고 싶다라고 해서 오바마 대통령을 선택했는데 결국 그 얘기는 안철수 후보가 짓고 나면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과연 36석, 그러니까 그 적은 의석 가지고 39석이죠. 적은 의석 가지고 어떻게 국정 운영할 수 있냐 이 얘기를 하는데 난 오바마처럼 상대를 만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면서 국정을 끌어가겠다. 그런 것들을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답이 남았습니다. 유승민 후보, 청년. 근데 유승민 후보 보니까요, 이 청년 실업에 대한 굉장한 고민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실업으로 청년들 너무 고생을 하고 고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청년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음 문제를 또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타는 집에서 가족을 다 구출한 다음에 딱 한 가지 물건만 가지고 나올 수 있다면 대선 후보 네 분은 무엇을 가지고 나오시겠습니까?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이 네 가지 속에 있는데요. 그럼 이제는 밑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네. 자, 종이학이 있고 가족 사진이 있고 애완건이 있고 만년필이 있습니다. 기호 4번 유승민 후보는 무엇을 선택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글쎄요, 유승민 진작에- 후보는 아무래도 뭐 KDI 박사 출신이고 네. 또 네. 나름대로 경제학을 많이 전공했기 때문에 만년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보겠습니다. 왜냐- 정답을 보여주세요. 틀렸습니다. 유승민 후보부터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네. 답이 미리 공개가 됐네요, 문재인 후보는. 안 되는 것 같네요. 유승민 후보부터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가능할까요? 유승민 그러면 그냥 기호 순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기호 순대로. 문재인 후보는 애완견. 이건 사실은 누구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죠. 왜냐면 예. 문재인 후보가 애완견 좋아하는 거는 너무 사실 좋아하고요. 그렇죠. 저도 인터뷰를 좀 네. 한번 해보니까 네. 그 강아지 얘기를 인터뷰 언제 해보셨어요, 문재인? 그러니까 뭐 해봤는데 곧 공개가 될 것 같아. 내일 공개가 네. 되긴 하는데 예. 마루 얘기를 엄청 하더라고요. 애완견이 네. 마루인가 그래요. 얘기를 하고 희망이 새로움이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아, 아, 그 아이들로 표현하면서 꼭 하고 싶은데 애완견에 대한 어떤 사랑이 상당히 있고 무조건 청와대에 데리고 가겠다. 아, 그 정도로 그래요? 하니까 아마 가족을 구했기 네. 때문에 가족 같은 애완견을 마지막 구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거 근데 이런 거 문재인 대표가 답변을 어떻게 주셨냐면 처음에 주셨을 때는 예. 애완견 마루 이렇게 썼습니다. 그냥. 네. 근데 다시 연락이 와서 애완견을 하지 말고 우리 마루를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실제입니다. 그래서 네. 그 정도로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내 가족이다.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 마루로 바꿔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애완견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것 같더라고요. 또 본인이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술이 거하게 취해서 이렇게 집에 오면 잔디밭에 누워서 이 마루하고 네. 달밤 산책을 하거나 달님과 이야기하는 대화를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네. 대화를 하는 네. 말 그대로 정말 애완견이 아니라 한 식구군요, 친구이고. 아니, 개 이름이 왜 마룬가 봤더니 네. 처음에 이 반려견이 집에 왔을 때 계속 울었다는 거예요, 밤새. 그래서 이제 이 마루, 집에 그 양산 주택의 마루 밑에 들어가서 있었더니 이 개가 안정감을 찾고 울지 않아서 그때부터 이름을 마루라고 붙였다고 예. 문재인 후보가 답을 해왔습니다. 네. 자, 기호 2번 홍준표 후보입니다. 누가 맞추실까요? 역시 홍준표 후보는 박지원 변호사가 판단해야 될 것 같네요. 애매한데 애매합니까? 상황이 좀 어렵다 보니까 네. 가족 사진 쪽으로 가지 않을까. 네. 좀 사진이에요. 어렵습니다. 좀 네. 인간적인 모습, 네. 토롱한 모습은 네. 밖에서는 토롱하지만 네. 집에서는 자상하다. 전 가족 사진이라고. 밥도 아래나 먹으니까 중요한 것도 가족 사진이나 그렇죠. 일관된 논리 네. 보시겠습니다. 틀렸어요. 만년필이네요. 틀렸네요. 예. 만년필인데요. 이유가
이재명 차장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도 그냥 뜻밖이었는데요. 네. 사실 늘 홍준표 후보가 늘 이렇게 메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실제. 그리고 연설을 할 때도 연설문을 갖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메모지만 가지고 올라갑니다. 자기가 메모한 것들 네. 몇 장을 가지고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서 할 정도로 메모 습관이 이제 평소에 메모 습관이 있는데 홍 후보가 만년필 선택하면서 한 얘기가 네. 내가 국가나 아니면 국민을 위해서 뭔가를 얘기하고 싶을 때 꼭 이 만년필로 내가 뭐 언제나 연설문을 썼고 이 만년필로 연설문 쓸 때 구상이 잘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만년필은 언제 구해서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좀 더 알고 싶었는데 그건 저희가 물어보지 못했는데요. 네. 만년필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트림답을 주셨으니까 만의 네. 기회를 드릴게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불타는 집에서 다 가족을 구하고 한 가지만 가져올 수 있다면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글쎄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아까도 자녀가 나왔지만 네. 외동딸이잖아요. 그렇죠. 그 서리 씨하고 그 관계가 굉장히 좀 긴밀하고 또 네. 딸에 대한 좀 절절한 심정들이 네.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안철수 후보는 가족 사진이 아닐까라는 저는 네. 추측을 해보는데. 만의 기회가 있을런지 답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안철수 후보 뭘 가지고 나오고 싶었을까요? 오늘 뭐 성적표 가지고. 이현정 위원회 네. 예측력이 이거 왜 그랬냐 봤더니 이 예전에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정치 참여하게 된 게 2012년에 청춘 콘서트 하면서 이렇게 청춘들에게서 인기가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콘서트를 마치고 나오는데 웬 여학생이 종이약을 접어서 예. 안철수 후보에게 전달해 그렇죠. 줬다는 거죠. 천마리 종이약에 든 네. 병을 네. 안 후보한 전달하면서 한 얘기가 여기에 청년의 희망과 기대를 담아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정치를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이걸 드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평소에도 이 천마리 종이약을 굉장히 가까이 두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자기가 불타서 마지막으로 가져올 것은 바로 이 천마리 종이약이다. 이걸 네. 보면서 정치의 초심을 잃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은 유승민 후보인데요. 답이 나와 있죠? 유승민 후보가 가족 사진을 가지고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뜻한 보수의 대표라는 이런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싶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가족 사진은 뭐 보통 사람이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가족 사진이 작은 가족 사진 말고 정말 네. 크고 정말 귀한 가족 사진이라면 꼭 가지고 오고 싶을 거고 아마 유승민 후보가 그리고 보수는 결국 시작이 가족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이웃 국가로 가지만 가족이 시작이다. 가족을 사랑하면 나라도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이 될것 근데 같습니다. 현실에서는 현금을 제일 나중에 가지고 나오지 않을까요? 돈은 불타버립니다. 현실적인. 대부분 뭐 은행에 보관하기 글쎄요, 때문에. 예. 근데 전 이번 토요일자 우리 동아일보 저 기사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네. 우리가 지금 뭐 난림대선이다 갑작스러운 대통령 탄핵 사태 때문에 정말 좀 정신이 없긴 없잖아요. 네. 정말 이게 나라냐 소리까지 막 시에서 나올 정도였는데 그래서 너무 대한민국의 미래나 이렇게 좀 앞으로 너무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좀 비관적인 생각들만 가득한데 네. 또 달리 생각해보면 이번 TV 토론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대한민국의 그 정책이나 또 후보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나. 네. 이렇게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낙관하는 편이고 네. 특히 동아일보적인 저런 앵글들 어떤 후보의 내면 저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저는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네. 단순히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야 그냥 머릿속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네. 그 사람들의 속내 그러면서 그런 인간적인 면모들 네. 또 어떤 상황과 어떤 뭐 여러 가지 기준에 대해서 진짜 그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획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직접 해보셨죠? 이재명 차장. 예, 예. 이재명 차장이 기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한 앵커랑 같이 기획을 해서 아, 저희가 이제 뉴스뱅크하고 같이. 예, 캠프에 네. 이제 질문지를 보내서 캠프로 네. 답변을 받는데 네.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을 것 같아요. 예. 후보들이 워낙 바쁜데 알다시피 이 질문 자체가 후보가 아니면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캠프에서 만들어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후보들이 이제 힘들어했고 그래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사를 쓰는 새벽에 겨우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답변을 받았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네. 답변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칠문칠답이요. 저희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뉴욕타임즈의 칼럼에 실렸던 질문들입니다. 그러니까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그 사람을 가장 면면을 잘 살펴볼 수 있는 36개의 질문을 뉴욕타임스에 소개를 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7가지를 뽑아서 소개를 드리는 건데요. 그중에는 바로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완벽한 날은 어떤 날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는 양산집에서의 어느 하루 하면서 굉장히 상당히 장문의
그 어떤 수필 같은 그런 예. 답을 보내줬죠? 그렇죠. 숲을 같았습니다, 정말. 네. 한편에 지금 너무 고단하고 힘든데 양산에 가서 마루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잡초를 뽑고 그러면서 개울가에서 발을 담그고 막걸리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하루가 자기한테 가장 완벽한 하루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고단하고 힘들다는 그런 또 반증인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 평소 성품도 이런 언급과 좀 비슷한가요? 서영호 소장 옆에서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많이 보지 못하고 참여정부 시절에 비서실장으로 봐서 네. 공무를 하는 것만 뵀는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가장 평범한 일상적인 하루가 대선 후보가 되다 보니까 가장 소중한 게 아닌가 해서 그것은 단순하게 쉬고 싶다는 것도 있지만 네. 국민들의 생활과 삶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국민들의 삶을 지켜주고 그렇죠. 싶다라는 예. 그런 바람이 투영된 게 아닌가 생각이 근데 듭니다. 한편으로 또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문재인 후보가 너무도 이제 개인적인 생활 이걸 워낙 네. 소중히 하다 보니까 워낙요. 좀 정치인은 아니다. 정치를 할 사람은 아니다. 네. 사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신은 정치하지 말아라는 뭐 그런 이야기가 네.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성향 자체가 보면 정말 여의도에서 막 다투고 이럴 수 있는 성향 자체는 좀 기본적으로 좀 아닌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네. 자, 저 이현종 위원의 개인적인 느낌이셨고요. 문재인 예. 후보에 대한. 예. 자, 이제 홍준표 후보. 아내가 키워드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아내와 다투다가 화해한 날. 계속 그 아내 가족 얘기를 네. 계속 하는데 그만큼 좀 어려운 것도 있지만 네. 그것도 정말 반대로 제가 실제로 좀 보면 정말 검사 시절에 일 아니고는 정말 11시 이후에 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유. 네. 11시 이후에 갔다가 다투어가지고 화해했던 날이 가장 이제 감동적이고 완벽한 날이었다는데 글쎄요 아마 두 가지 같아요. 정말로 스트롱맨인데 집에서는 상당히 이제 좀 가정적인 모습을 또 알려주고 싶고 네. 또 실제로 상당히 애처가 같아요. 애처가 진짜 저희 정치인들 네. 물어보니까 10시, 9시 되면 다 집에 계속 가니까 예. 붙잡질 않는다 그럽니다. 어. 그래서 본인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네. 말은 인터뷰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이 스트롱이고 성차별 같은데 집에서는 아니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 부분도 주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철수 후보에게 물었죠. 완벽한 날 어떤 날입니까? 했더니 완벽한 날이란 없습니다. 없다. 이건 또 무슨 소리죠? 그러니까 안 후보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굉장히 좋은 답변이었던 것 같은데 네. 안 후보에게 이렇습니다. 자기가 의사에서 벤처 기업가로 또 이제 교수로 정치인으로 계속 끝없이 변신하면서 하루도 실수하지 않은 게 없다. 그렇게 실수를 또 해가면서 계속 극복해왔다. 따라서 나에게 완벽한 날은 없다. 지금도 계속 도전하고 있는 것이고 나는 계속 미완성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겠죠. 그래서 네.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 인생관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근데 기사에는 완벽한 날은 본인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완벽한 날이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주석을 그건 이제 저희가 달아주셨더라고요. 단 주석입니다. 기자들이 네. 그냥 단 주석인데 가로를 치고 이제 그럼 국민이 이긴 날 그날은 완벽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주석을 달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세월호 인양을 결정한 날 본인이 이제 보수 주자로서 그때 힘을 많이 썼다는 부분을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자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다음 주제 한번 보실까요? 가장 소중한 기억은 무엇입니까? 생각하고 싶었던 기억. 문재인 후보. 아내와 연애 시절, 학창시절, 연애 시절이 나는 정말 소중했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홍준표 후보. 사법시와 합격한 말. 이해합니다, 저는.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지난 총선 녹색 도풍. 이것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죠. 네.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난 날. 이것도 저는 이해합니다. 저는 이 중에서, 이것도 이해한다고 해야 되겠죠. 세 가지를 저는 이해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허무명이 어떻게 보셨어요, 이 대답들? 아니,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은 질문도 참 좋았고, 네. 그다음에 답변하시는 분들이 참 바쁜 와중일 텐데, 열심히 진정성 있게 답을 해주신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가장 소중한 날 말고 저희가 또 물어봤습니다. 다음을 보실까요? 가장 끔찍했던 기억은 무엇입니까? 이 또한 후보 본인이 아니면 이야기할 수 없는 얘기였는데요. 감사하게도 내 후보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문재인 후보,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한 그날이 내 인생에서 가장 아프고 처절했고 끔찍한 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날이 바로 홍준표 후보에게는 본인이 또 직접 내려가서 임종을 지켰던 그 순간이 가장 아프고 끔찍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3호곡을 또 이야기했습니다. 외환위기로 부인들이 판매금이 미수,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납품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대기업이 망하면서 정말 태평양 한가운데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동지들이 공천 학살 당한 그날이 정말 정치인으로서 가장 최악이고 끔찍했던 날이라고 했는데 다 이해가 되시는 완전 분들이죠? 진심이 드러난 것 같아요. 네. 제가 막 다 봐도 이게 정말
마음에 와닿고 끔찍한 기억이니까 하나를 금방 뽑아서 한 것 같고 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당연히 노무현 선거 때 가장 아팠을 것 같고 홍준표 후보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내 인생의 모토였다. 아, 그를 몰랐지만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었고 어머니가 세종대왕 예. 김구생 모토로 삼는 정치인이 있지만 나는 어머니가 모토다. 그 얘기를 한 걸 보면 결국 어머니 돌아가신 날이 가장 충격적이고 안철수 후보라든지 유승민 후보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기억, 가장 끔찍한 기억을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기억, 소중한 기억, 끔찍한 기억이 그런 기억들을 어떻게 간직하고 또 어떻게 끔찍한 기억을 극복하느냐가 오늘 우리가 또 선택하고자 하는 후보의 진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후보들 네 분이 보내온 답을 보면 그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실을 말하는 수정 구술이 있다면 당신은 어떤 진실을 딱 한 가지 꼽겠습니까? 무엇을 알고 싶으십니까? 했는데 문재인 후보는 부모님의 고향인 흥남을 보여드리고파라고 말씀하셨고요. 홍준표 후보는 나의 미래. 이 나의 미래에 많은 거 담겨있습니다. 지금 대선 결과도 담겨졌어요. 저도 궁금합니다. 안철수 후보, 세월호 유가족에게 양보를 하고 싶다. 특히 미수습자 9명의 가족들에게 그 구슬을 양보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승민 후보, 국민 행복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주세요라고 수정 구슬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현종 의원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부모님들이 흥남에서 1, 4학기 네. 때 넘어오셨지 않습니까? 와서 정말 아버님 같은 경우도 고생을 많이, 특히 어머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성장기에 사실 부모님에 대한 어떤 고생의 기억, 이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아버님한테도 끝내 흥남을 못 보여드려 돌아가신 거, 그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그 가슴 아파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적인 질문들, 뉴욕타임즈에서 꼽은 그 질문 중에 추려서 7가지를 질문한 이유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보면 그 후보의 품성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 색깔이 다르죠. 사적 질문을 통해 본 후보들, 역시 문재인 후보는 인간미가 가장 도드라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가족의 답변 내내 아내 이야기, 가족 이야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부심이라고 안철수 후보는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때그때 순간마다 변신을 통해서 아픔을 또 다른 승리로 승화했다라는 차원을 굉장히 강조하려고 했던 것 같고 애국이라는 부분을 또 유승민 후보는 강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후보들의 이런 장점들 뭐가 더 위에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글쎄요. 사견임을 전제로 2017년 19대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어떤 자질일까요? 이 중에서. 그 전체가 다 아니겠습니까? 이거 보면 결국 네.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이 네 단어로서 이야기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인간미라든지 우리 사회가 지금 보면 서로 좌우 갈등들 여러 가지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특히 또 이제 어떤 이 양극화 문제 그런 걸 하면서 또 인간미가 필요할 것 같고 특히 가족 같은 경우 정말 저녁이 없는 삶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또 애국에 대한 문제들 지금 안보 위협 사항들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 사실은 이 4명의 후보를 다 합쳐서 여기에 이제 심상정 후보까지 포함해서 좀 하나의 후보를 만들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또 한 명을 선택해야 되는 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모든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당선되고 나면 그 인간적인 모습은 어디로 가고 고집, 불통 이런 것만 남는 경우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았습니다. 오늘 모든 대선 후보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이 중에서 당선되시는 분, 대통령이 되셔서도 이런 인간적인 모습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꼼꼼히 살펴보시고 선택하시고요. 박지훈 변호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